둔산동 동학생입니다. 이제 유아임용 시험 이제 스크랩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쓰면 본인이 읽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요. 근데 누군가 한번 언급을 해주면 그 언급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리한 걸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미술 발달 단계 3단계 그 앞에 있는 이론은 다음번에 하기로 했고 로엔필드 평면미술 입체미술까지 아이는 입체미술 갈 수 있겠다. 난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고 변화되는 기기겠네요. 그래서 무질서 조절된 명명하는 명명까지 하다 보면 대단한 거죠. 조절도 하면 세 가지로 써놨는데 감각, 소근육 운동, 소근육 발달하죠. 그래서 미술학원 보내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는데 전도식기 이제 도식기 전이라는 거네. 그럼 도식기를 여기서 보면 도식화하다, 지도, 도형으로 방식으로 하는 기관인가 보네요.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 형태니까 규칙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도형을 사용해서 규칙성을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도식화한다.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도형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적 질서하고 기저선에 대한 표현 그러면 바탕에 대한 표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선, 기저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래 집단 의사실기 결정기 쭉쭉쭉 넘어갔는데 어쨌든 도식기 전에는 요거를 찾아야 되니까 주변을 그려나가고 최초의 상징이고 이거는 상징 자체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네. 시도하고 두족인 표현에서 점차 분화되어 두족은 됐는데 주족은 뭐지? 두족이는 머리에서 머리 크네. 머리 크네 그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중심적 표현하고 전조작기적 사고를 한다. 뭐 근육에서 머리 커서 간단하게 그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형태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래 집단하고 비교해서 그리다가 확실히 자신의 독립된 의사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자기가 그림에 대한 의미를 결정해서 그린다는 거겠네요. 단어가 두족인이 안 쓰고 전조작기, 도식기, 전도식기 좋지는 않은데 근데 요거만 궁금하네요. 무질서함과 조절된 명령어를 한꺼번에 나란하게 써놔서 요 단계로 단계로 가는 거에서 당연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명명까지 되면 존재론적 명명론 이렇게 치면 엄청 수준이 높은 건데 이 유아기 단어 사용을 하는 감이 선생님들 유아교육 선생님들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요거만 하도 완결되는데 여기서 또 도식기가 되니까 또 쇠퇴한 느낌이에요.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이 조절되면 조화가 되는 거니까 조절기가 이 정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렸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그리는 거. 조절이란 말을 그렇게 써요. 여기서 대박이야.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조절하고. 이 단어만 보고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마무시하게 미세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유아교육이. 너무 미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쓸 단어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가져다가 이걸 쓰는데 이 언어학적으로 국어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명이란 건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 근데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어떨 때는 좀 허탈하다는 거지. 읽으면. 자, 입체미술 발달 단계. 이게 약간 평면이고 입체도 단계 자체 이름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 맞네요. 또래 집단기, 의사실기, 결정기. 이걸 쭈루룩 외워야 되네. 난전도또 의결. 난전도또 의결. 이거 세 개만. 난전도 또 의결, 또 의결. 이게 세 개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못 써요,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큰애들 수준이라서 안 나와. 또 의결.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무질서한 만져보고 입에 넣고 그쵸? 계속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찰흙을 먹어도 되는 걸 써야 되는 거니까 비싼 걸 쓰게 되죠. 전도식기는 대상에서 주변에서 보고 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발전을 하니까 찍어보고 그래서 이게 모래놀이가 이때 찰흙놀이, 모래놀이가 이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이게 진짜 이 실물을 보는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시기죠. 여기에 대해 실물이 더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부질서하고 뭐 한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이거 실행을 해가면서 구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화될 때. 그래서 전체를 표현하거나 진입할 수 있다. 유아가 사람이나 동물을 만들 때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주변 마치 조각하듯이 눌러서 세부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미술인데 전체를 만들고 세부를 만들면 짱인데 안 가르쳐줘도 하네 유아들이. 타고났나 보다. 좀 큰일. 분석적 방법. 네. 종합적 방법은 머리발 다리를 만들어서 붙인다. 이렇게 붙인다. 그러니까 결합형. 주관적 사고에서 하나씩.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데 부분을 조각 전체를 한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글도 그렇고 이건 단계로 완전히 마스터한 건데. 그러니까 유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걸 다운 거라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를 들은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따로따로 해서 만들기 쉽고 빼라고. 근데 이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은 거 반복되네. 나누기, 기본적 나라, 그림 형태 나타나면서 끼적거린다. 기본적 선형이 발견됨. 형태, 선형. 쓰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거 쓰면 주관식으로 만약에 내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써야 돼. 그래서 이게 간단할수록 단어를 좀 더 많이 골라놓고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건 뚜렷한 단어가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써놓고 찜찜하니까 쉬운 거는 단어를 더 고르라고. 어려운 거는 특정 단어를 고르는 건데 특정 단어가 없으면 강제로라도 단어를 더 골라서 계속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야죠. 도형, 원. 이게 이제 출발할 때 원 가르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많이 쓰여서 그런 거고. 십자가 모양. 도식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아니고 두 가지가 모여서 새로운 형태. 이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끌어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서 쓰면 문장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의 도식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식 중 두 가지 모양이 모인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단계로 써놔도 상관없는데 틀렸다고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연결해 시켜놓으면 이걸 한 문장으로 외우는 건 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끊어서 쓰라는 거죠. 외울 수 있게 본인이. 도형의 정교화. 단계, 디자인 단계 특성을 보이는 시기로 디자인 단계로 도형을 두 개 결합. 도형 세지상, 분류 하는 도형을 이용해서 디자인. 7교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네. 애그리게이트는 뭐예요? 세 개가 모여서가 된 거를 애그리게이트라고. 게이트는 무디고 애그리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형태로 애그리게이트. 두 개는 콤바인이고 애그리게이트는 세 개거든요. 콤바인은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고 콤은 함께라는 뜻이니까 콤바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애그리게이트는 도형이 3개 이상. 3게이트? 네, 3개 이상. 형태로 나타나면, 태양형, 방사형. 만다라요. 어디 있어요? 만다라. 만다라는 반복하니까, 반복하면서 쭈루룩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늘 보던 거고, 요거는 확장적 사고고, 이럴 거구나. 이건 집중적 사고고, 요거는 반복형, 이거는 뻗어나가는 확장형, 이런 사고로 되구나. 뭐라고요? 어떻게 외워 이런 걸? 특성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외워? 그냥 머릿속에서. 만방의 태양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만방의 태양. 만방의 태양. 항상 이걸 어떻게 외울지 순간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또 다르게도 만들고 다르게 만들어 보면 만들다가 외워지는데. 초기 회화 시기, 그림을 그리는 시기. 이거를 그 밖의 사물들을 사실적으로, 그쵸? 추상화보다 사실화부터 그린 다음에 추상화로 넘어가니까 보통 그림 단계가 역사상으로도. 자, 리디의 미술 단계.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켈로그? 켈로그? 켈로그예요? 세 글자예요? 전건 켈로그고. 네. 이거 켈로그? 갤로그 그 파는 거 그거 같다. 갤로그. 얘랑 똑같은데 얘랑? 로엔필드. 구분이 안 되는데 로엔필드랑
근데 얘네는 이제 켈로그는 약간 뭐 태양형 뭐 디자인. 도형의 출현 단계 이렇게 네. 정교가 이렇게 네. 도형을 중심으로 네. 간단하게. 네. 켈로그는 도형. 얘는 전도식하고 도식기를 네. 얘 필드는 요거를 자세히 하게 했고 켈로그는 도형 과자 도형 도형 모형으로 나눴고 그쵸? 네. 그다음에 리드는 이제 낙서하고 선하고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하고 이렇게 네. 그러면 선 묘사를 중심으로 했네. 리드가 그림 그리는 선 치는 리드 같은데 낙서 선 묘사 묘사적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켈로그 네. 리드. 여기는 로엔필드. 로엔필드는 저식기 전도식기. 켈로그는 뭐죠? 도형. 도형을 중심. 이 사람은 리드는 선 리드로 이렇게 특징을 잡아야 나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이옷에 무의미한 끄적거림 이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맹목적, 네, 이렇게. 그다음에 유목적, 목적을 갖는 의도가 있고 묘사 단계로 낙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네. 선으로 선묘사, 묘사적, 선묘라는 거예요. 사세, 진보, 사람의 모습 많이 그리지만 특징 원머리, 두 종류. 네, 여기 두 쪽이라고. 원화된 머리, 두 점으로 그려진 눈점, 한 쌍의 선, 이루어진 다리. 손으로. 이렇게 졸라맨이네, 졸라맨. 네, 손으로. 이건 졸라맨식이네, 선묘는. 묘사는 사람 묘사가 정확하시고, 소박한 상징성, 자기중심 사고, 반복해서 그린다. 됐고, 묘사적 사실기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화해서 추상화로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장식적 표현, 추가해서. 그렇죠. 이게 굳이 나누자면 이렇다는 거죠, 그죠? 굳이 나누자면. 근데 이제, 이게 5, 6세, 7, 8세 이걸 못하면 부진화로 따로 그림 교육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부진화는 아니고, 많이 시키면 상관없는데. 그냥 비트에 버트? 나눠기, 선화가 있는 선묘, 서술적 탐색, 분화적 상징기. 이거 버트는 뭐예요? 아까 나눠기는 다 똑같잖아. 네. 선묘는 얘랑 같잖아, 네. 단어가. 네. 서술적 탐색, 분화적 상징, 이 단어로. 그 두 개가 달라져. 그럼 서술분화, 버트 서술분화, 이렇게 외워야지. 버트 서술분화. 랜스트롬. 낙서는 제 위랑 똑같고, 개념적 회화, 사고적 회화, 도식적 양식. 이거 헷갈리겠는데? 여기는 도식이 저쪽에는 앞에 나오는데, 여기는 뒤에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네. 전도식기라서. 네. 전도식기, 도식기니까, 도식이 제일 뒤에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봐도 되네. 근데 그럼 낙서는? 나눠기? 네. 이걸 나눠기로 보고, 이거를 전도식, 도식 이렇게 보고, 네. 58인데, 70인데, 그러니까 좀 늦은 애들은. 이거는 좀 폭넓게 봤거든요, 랜드스톤은. 랜드스톤은 좀 넓게, 이게 연령대의 폭을 좀 더 크게. 그 뒤에 것도 있을 텐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거네. 네, 13가지. 낙서 시기는 소근육, 똑같잖아요, 그죠? 근육. 근데 2호세잖아. 널쩍 보는 거구나. 이건 겹친 것까지 같이 본 거네. 네. 그죠? 이런 거 수업 내가지고 몇 세에 랜드스톤의 미술 단계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다 겹쳐서 이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거 다 체크 안 하면 틀리겠네? 이렇게 2세에 하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다 써줘야겠네. 그런 문제는 안 나왔죠? 네, 아니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옛날에 다 쓰라고 나왔는데. 아니 다 쓰라고 말고 몇 세만 딱 정해져. 그러면 요 기간을 다 외웠어야 된다고. 됐어요? 자, 이거는 2세, 5세까지고, 이건 6세까지고, 이거는 5세 적용되고, 이것도 5세 적용되고, 이건 5세 적용되는데, 이건 안 적용되죠. 네. 그럼 그걸 차이를 쓰라고. 5세를 쓰라고. 5세 차이점. 5세를 쓰라고. 그럼 이걸 다 쓸 수밖에 없지. 네. 근데 7세를 쓰라고 그러면, 요 두 개를 못 쓰고 이거 되지. 네, 두 개만.
예. 네. 그러니까 안 되지. 4세는 요 두 개밖에 못 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5세를 내겠지. 3개 겹치니까. 6세 내봐야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죠? 네, 2개. 두 개밖에 안 세 개, 세 되니까. 두 개. 2개. 그러니까 5세 내야지. 그러니까 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자, 골룸보는 골룸보? 골룸 같다, 골룸. 네. 탐색기, 불확인. 아까 어떤 사람 탐색기가 세 번째 단계였는데. 완성기. 탐색, 분화, 완성. 이 탐색하고, 아까 탐색기가 세 번째 단계인 사람도 있었잖아. 그렇지. 아니야? 오엠필도 아니고. 누구지? 그렇지 않나? 맹목, 리드, 맹목, 유목, 상징, 보이는 대로, 묘사, 선묘 아니고. 요거네 탐색적. 아, 여기 있네. 탐색기하고 탐색적 분화하고 또 다르네. 네. 이거 헷갈리겠는데? 단어가? 탐색적도 서술적 분화적 이렇게 해야 되나? 서술적 분화. 근데 탐색이라고 이거 써있으니까. 탐색적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금방 전에 탐색은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내는 거잖아. 첫 번째 있어. 탐색 첫 번째잖아. 첫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 분화도, 두 번째는, 분화는 두 번째는 많았잖아. 그죠? 이게 요 탐색기하고 탐색적하고 차이라고. 이건 내용은 똑같아. 그죠? 네. 실제 높이에 이용하거나 하나의 둥근 덩어리를 해서 전체를 만들거나 부분을 떼어 붙이고 이것도 같아. 그리고 인물처럼 납작하게 눕힌 원반에 다리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두족인 이것도 같아. 네.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손가락, 머리카락 이것도 같아. 이렇게 점점 전체에서 이렇게 가고 완성기도 전체 모양, 골격을 이루고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같아. 3차원 일체까지. 정면이죠? 정면처럼 두족이 나와가지고. 네. 네. 여기는 그러니까 두족인이 어디에 나오냐고 그걸 따로 다 정리해야지. 몇 단계에서. 안 그러면 헷갈리지. 두족인 단계 쓸 때. 네. 용어 하나라도 1점 차이잖아. 2점. 하나 틀리면. 하나 1점. 네. 1점 차이가 크니까 정리를 해야지. 헷갈릴 만한 거는. 자, 직관적 사고의 특성, 동시성 표현은 어른들은 진행적이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전형적인 게 있고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보지. 그래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가 중요하지. 근데 얘네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지. 시각적 제한. 왜 그러면 인물 그린 거 보면 알아요. 얘를 이렇게 보는데 얘는 이거 보면 여기서 볼 것 같고 여기서 볼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네, 맞아. 종종 그리는 동시성 표현이란다. 동물을 그릴 때 얼굴 정면, 몸통. 이거는 이제 국어에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옛날 예를 들어 이집트 벽화 이런 거 보면 맞아요. 네. 네. 얼굴은 정면 그리고 몸통은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시기가 있죠. 네네. 자, 이건 시간이고 이건 공간이고 네. 시공, 공간. 다시점 관점으로 방위의 공존하에서 여러 방위로 한꺼번에 다양한 시점으로 본 중앙원근법, 전개도식, 공간의 공존화. 원근법을 알겠는데 중앙원근법을 알겠는데 전개도처럼 펼치는 거. 네, 펼쳐요. 이것도 동시고 이건 공간인데 이것도 시간이 있네요. 그럼 이거 뭐 17하고 7하고 뭔 차이요? 같은 시간이 아닌 경험을 함께 그려놓은 이거는 어떤 거요? 이거요? 요 동시성하고 이건 시간의 공존하고 차이점? 공간이고 이건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잖아. 근데 이거는 똑같은 시간이 아닌데 연속성상의 시간. 네, 계속 그냥 이거는 시점을 다르게 해서 얘가 얼굴은 자, 그러면 요거는 시점이고 네. 요거는 공간이고 네. 이건 시간이고 네. 이것도 시점 다른 거고 이거요. 이것도 시점 다른 건데 네. 시점상에서 이거는 시점이고 바라보는 서 있는 지점. 요거는 공간을 여러 공간을 이거는 여러 시간을 이런 뜻이네. 네. 그거를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파악은 했지만 네.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 시점이란 말 막 반복하고 막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이 가는데 얘가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이거요? 내 가운데 것이.
공간에 쓸 때 방위의 공자라면 이게 공간의 공정화, 전개도시. 어떤 거를 보통은 한쪽 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머지를 조그맣게 그리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려주네요. 이쪽 공간도 보이고 이쪽 공간도 보이고 하니까. 예. 똑같. 예. 공간의 크기, 원근법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네. 공간을 그냥 똑같.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거는 여기 그리고 이쪽에서 본 건 여기다 그려요 그냥. 네. 이쪽에서 본 건 여기다 그리고 그게 전개도식이에요. 이해돼요? 네. 보이는 걸 펼쳐서 그려버린다고. 공간의 특성. 이거 투시까지 그래요? 엑스레이 표현. 네. 보이는 대로 그리면 다 그리지 못하므로 그 안에 것까지.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싶은 거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얘들이. 네. 투시도라고. 사실적 표현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시적 표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공간 표현의 특성이네. 네. 공간을 투시한다. 그 다음에 직각성, 직각성, 직관적 사고는 알겠는데 한 면만 보고 공간 역시 직관적 사고의 특징으로 이게 직각인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네.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게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네. 이게 입체적으로 여기 그리고 이렇게 여기 도로면 빌딩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광장이면. 다 직각. 아니,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이거 직각이잖아. 아니 그렇게 안 서 있고 이게 산이면은 이거 비탈길인데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했으면 애들이 여기에 서 있는 거. 네, 그렇게. 원래 못 서 있는데 서 있는 거. 중력이란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네, 한 가지만. 네. 미분화 특성은 뭐예요? 미분화 특성. 안 됐다.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에 구분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하좌우 원근 크기 다 구분 안 되지. 열거식으로 쭈루루 뭐 그럴 수 있지. 3, 4세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시공간적으로 관련짓는 능력이 미숙해서 중력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집하고 꽃으로 하면 꽃 위에 집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보다도 꽃이 더 크고 당연하죠. 꽃 속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되니까. 이게 미분화됐기 때문에 더 본질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림이 생각의 본질. 분화된 건 누구나 그리니까. 열거식 표현, 사물 간의 관계에서 관련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쭈루루 보이는 대로. 이런 것 때문에 미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얘가 뭘 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그죠? 뭘 생각하는지. 그렇죠. 근데 웃긴지 않아요? 이거 미술 치료한다고 하면서 이거 분석한다고 하면서 나도 인정은 해. 그래서 그림 있어서 태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랑 가운데 크게 그리는 거랑 애가 자신감이 다른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른 시점에서지. 그러니까 애들 그림을 어른 시점에서 분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미술 이 그림 분석하는 거 이거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책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새 조금 약간 지양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 방법을. 왜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를 이게 좀 너무 주관적이다. 일률적으로 어른의 기준이지 저게 애들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파악이 안 된다. 현실 세계와 달리 카탈로그를 펼치는 그림 주제, 자신의 경험을 열거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는 좋죠, 뭐 하는지. 그래서 재판 같은 거 할 때 뭐 했니 하고 그리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사물들을 유기적 관련 없이 나열해가 그려. 그래서 나비는 나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멋지지. 전개도식, 맞죠? 전개도를 그리듯 입체 형태를 펼쳐서 표현하고. 왜냐면 3차원을 그리는 방법이나 그 3차원을 구성하는 방법보다는 하나하나 개념으로 따로따로 와서 이 연관관계가 안 되니까 A라는 개념을 유지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B라는 개념이 아니라 A 따로 B 따로니까 주관적 경험에 따라 그리고 싶어하죠. 상하좌우를 다 그리는 거죠. 주로. 그래서 애들 이렇게 막 낙서하고 놀 때 보면 그걸 그냥 둬야 되거든요. 그래 이걸 다 해봐야 그 다음에 재구성이 잘 되는데 말리는 순간 중앙원문법 아까 나오는 거 공간 인식 부족으로 시점을 가운데 두고 그쵸? 쭉 돌려가면서 사람들 그릴 때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머리도 있고 눈도 있는데 이렇게 다 해서 손잡고 있는데 다리만 쭉 모여있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런 거 얘기하죠. 식사하는 가족 식탁 중심으로 동그랗게 표현하는. 근데 종류를 외워야 되네 이거는. 네,
그림하고 맞춰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 다 종류를 외우고 있는 게 생각할 때도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찾아낼 수는 있거든요. 설명을 보면. 네. 그럼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정립원근법, 유아 원근법을 지키는 게 힘들죠, 당연히. 네. 네. 흔히 가까운 거리는 아래쪽에 놓고 시각이 그러니까 기저선에 먼 거리는 위쪽에 놓고. 놀랍네. 똑똑한데?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네. 자아중심적 표현 혹은 자기중심적 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싫어하는 사람.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릴 때마다 크게 그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심리 상황에서. 그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얘를 좋아해서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지. 안 그럴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 되게 싫어해서 크게 그려.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여서 크게 그려. 네. 자꾸 신경을 건드니까. 지금 당장에는 얘가 신경을 쓰인다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행복하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심리 상태에서 다 다르잖아. 그러면 애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대한 공부법 상담하고 대응할 때 애 심리 상태나 표정이나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또 심리인가? 좋아하는 색만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손만 크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색 잘 썼네 칭찬하는데 이게 신경 쓰여서 계속 그 색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갖고 그걸 분석해줘야 돼. 네. 근데 그걸 분석해서 재단하는 순간 틀려버려. 내가 변해.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다른 상황이 됐어. 이게 뭐 윤활적? 물활론적? 물활론. 네. 물건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의인화. 무생물도 생명이 있다고. 이건 화류법이고. 네. 무생물이든 생명이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하면 의인법이고. 이렇게 달라요. 꼬투기 얼굴 등은 의인법이고. 물활론은 맞아요, 근데. 물건도 살아있다. 그래서 애니미즘하고 토테미즘 구분할 때 애니메이션, 정령신화, 바람신, 불실, 토테미즘, 토끼, 그러니까 동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울 때도. 강아지 직접 표현한다. 상징적 사고,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는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스테레오. 전도식과 도식기에 거쳐서 구조 정형화 시킨다. 타입을, 유형을 만든다는 거네. 사랑진 나무들로 도식화하여 간단한 기호. 지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럼. 개념을 잡는다. 도기호. 이거 도예? 네, 도기호. 지도기호? 네. 도식 단계. 지적 도식의 표현. 그죠? 지적 도식. 지식을 도식화한다. 그리기 쉬운 방법으로, 알기 쉽은 방법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네. 책상 아래 나란히 4개 전부 그냥 그려버려. 똑같이. 입체감이 없다는 거지. 네. 본대로 그대로. 본대로 그리기보다는 알고 있는 대로. 근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그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이디어를 못 내고. 그냥 다리는 있으니까 다리는 그려야 되고. 네. 외전식 표현. 공강리남보다는 이게 뭐 동그라미나 마찬가지네. 아까 원으로. 네, 맞아요. 아까 중심으로 사고를 배치한다. 정립원근식. 통성. 네, 그거랑 비슷하네. 이거랑 착각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겠네. 그거는 따로 한 번 확인. 나열병렬 반복적 표현. 이거는 항상 나왔던 거. 한 줄로 쭉 똑같이. 설명식 표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안 썼어요. 그쵸. 중요하지 않은 걸 한 번쯤 써놓고 그것만 읽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애기가 이 속에다가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설명식 표현이라고. 네, 그래서. 왜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글씨를 써놓은대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잘 못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아교육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등 선생님을 가르쳤는데요. 중등과 고등을 이해하면 이 초등이 왜 가르치는지를 알게 돼요. 유아는요, 안중해야 보이는 이 초등을 이해하면 여기 왜 이걸 가르치는지 알게 돼요. 교수 수준에서는 이것도 봤지만 이것도 공부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요 이론을 여기다가 도입해갖고 유아순으로 따인 거래요. 하면 요것도 알아야 이걸 알게 돼요. 실제로는. 공부는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은 못 알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유 정도 간단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얘기를 할 때는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우는 걸 보면, 자, 요거, 뭐, 포스트잇 하나? 한 장이면 정리하겠네요? 제목이나 이런 거 쓰면.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암기법이나 제목으로 쓰면 설명식, 나열식, 나열, 회전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걸 내가 하나씩 보고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목, 목차를 쭈루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목차 있을 때는 한눈에 쭈루룩 보여서 요거만 봐도 네. 되는데 이렇게 정리했을 때는 한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건 이해하셔야 된다고. 네. 그러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해서 제목, 목차만 쭉 써놓고 이거를 읽기 전에 이 목차를 읽고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놓으라고요? 목차 쓰고 제목들. 옆에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 한두 개만 써놓든지. 그럼 큰 포스트잇에다 붙이면 요거를 보고 떼어놓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요렇게 되면 나중에 요 전체 내용을 요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못 만드니까 이걸 떼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포스트잇을 요거를 설명할 때는 여기다 놓고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리고 확인해보고 내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포스트잇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 네. 이것도 보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